자,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라는 거를 하나의 상자, 박스라고 해봅시다. 자, 오늘 배울 거는요. 내가 이 지역사회 간호 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입문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입문 과정, 나 한 번도 지역사회 간호를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 입문 과정에 요 과목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 핵심 과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저는 지역사회 간호 다 배웠는데요. 그러면 자, 졸업하는 겁니다. 자, 졸업하는 과정에, 그래서 졸업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차 요 과목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배우는 핵심 이론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지도를 알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다 배우셨다면 내가 외운 게 확실히 맞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놓친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수업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5주 동안은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빠르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이미 판서를 해놨습니다. 자, 건강의 개념. 자, 건강의 개념이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건강의 개념이 있을 거고,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맞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으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사 부분일 겁니다. 역사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 자, 역사에는 외국의 역사가 있고 한국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크게 세 개로 나누는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방문간호 시대, 그 다음에 보건간호 시대, 그 다음이 지역사회 간호 시대, 이렇게 크게 나눴을 겁니다. 맞죠? 또 방문간호 안에는 구역간호도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의 역사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가 1900년 이전, 그리고 보건간호가 1960년까지, 그 다음에 1960년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고,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게 45년이죠. 45년이고, 그 다음에 이게 80년이고, 80년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도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워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역사 부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사회경제적 특성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11가지 정도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간호에서는 11가지 정도를 배우는데 이것도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 시험 문제가 그렇게 제법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그대로 상식처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사회경제적 특성. 그 다음에 제가 매번 머릿속에 각인하라는 게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예, 딱 보면 이거였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자, 보건의료 구성 요소 잠깐만 보여드리면 밑에가 자원의 개발이죠. 자, 개발된 자원을 조직화합니다. 자,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운영되려면, 이게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재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관리, 행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주 요소, 바깥에 두 개를 부요소라고 표현했고, 이거의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건 아예 머릿속에 각인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제도 하면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뭐예요? 자유주의, 자유기업형, 행위별수까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것들도 당연히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은 204쪽이요. 자, 204쪽에 보시면 제가 칠판에 써드리진 않았지만 보건정책 예가 나옵니다. 요 부분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특히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을 보시면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정책의제 형성 과정,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국민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줄까라고 문제를 뽑는 과정을 우리는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정책 결정. 자, 정책 결정 안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정책 형성, 정책 채택. 그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평가하고 종결한다. 그래서 굳이 뒤에 부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위에 제일 첫 번째 단계,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 정책의 변천인데, 이거는 달달달달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상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연도를 보면 이 연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정도는 우리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45년 미 군정시대부터 60년까지 이때는 진짜 똥오줌 못 가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게 방역행정, 구호행정. 간만 잡으시면 돼. 자, 2단계는 61년부터 75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아기들을 엄청 많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인구, 가족계획을 했었습니다. 가족계획. 그 다음에 3단계를 보시면 76년부터 89년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77년에 만들어졌고 전국민 건강보험이 89년이죠. 결국 요 3단계에서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정착을 했던 시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중화에 초점을 둔 거죠. 요게 3단계. 자, 4단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말 그대로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둔 거죠. 그래서 굳이 연도를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그때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좀 감을 잡으시면 얼추 좀 감이 잡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개념 들어갑니다. 자,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생의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사회생태학적 모델, 총체적 모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서 이게 조금 한 번은 나올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의학적 모델은 뭐와 뭐의 관계냐면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죠.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 그럼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생태학적 하면은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사회생태학적 모델 하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 행태 요인 하나 더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병원체는 없어졌어요? 아니죠. 병원체가 환경 안에 들어간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 숙주, 환경, 개인 행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총체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총체적 모델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우리 기본이 간호가 약간 의학이랑 비슷하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교수님들이 생리학적 모델도 나올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저는 생리학적 모델 아니면 총체적 모델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총체적 모델은 이 요소들을 외우시면 돼. 일단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생활 습관이다.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뒤로 가시면 우리 라논드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이분. 자, 이분이 얘기한 거 보세요. 자, 건강은 4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라고 하면서 4가지.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뭐랑 똑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총체적 모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굳이 일석이조구나 생각하시면 돼. 요 부분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는 요것도 나올 것 같아요. 건강 영향 피라미드, 프리드니 제시한. 여기 요 분이 요즘 슬슬 뜨고 있거든요. 자, 이분은 피라미드를 제시했죠. 피라미드. 이렇게 피라미드를 제시했고, 밑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밑에 거를 외우는 게 제일 좋겠다.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제일 쉽게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표현했고, 제일 밑에가 동그라미 1번 사회 경제적 요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밑에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맨 꼭대기에 상담과 교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있을 거예요.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인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노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야?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럼 이제 건강 개념의 변천이요. 이것도 정말 외우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쪽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신체, 심신, 생활, 생활수단 개념. 그렇죠? 그리고 예전엔 정적이었다가 이제는 동적인. 그리고 병리학. 이게 이제 생리학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생의학. 똑같은 개념입니다. 병리학적 개념이 생태학적 개념. 뭐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환경이 하나 더 추가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불연속에서 연속성 개념. 그 다음에 운명론적 사고에서 이제는 사회적 책임. 그래서 건강권이 주장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건강개념의 변천은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 이건 뭐 상식이지 뭐. 그죠? 일단 상대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있죠? 그리고 인상적인 게 아니라 기능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팔다리가 없어. 그래도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기능적인 걸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포커스를 준다는 거. 이미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적정균형 수준 향상. 뭔지는 아시죠?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걸 갖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옆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엄청 많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쭉 써놨는데 이 중에서 대변자, 옹호자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변화 촉진자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10번에 조종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하여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맞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틀리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역할은 다시 한번 좀 깊게 공부를 하시거나 하여튼 문제를 되는 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그래서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는 솔직히 대놓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간호는 아까 얘기를 했죠. 45년부터 80년까지를 보건간호라고 하고 80년대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 간호도 다시 둘로 나누지 않아요? 어떻게?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에 또 하나 건강증진 개념이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건간호는 항상 그랬잖아요. 보건간호 하면은 상의 하달식이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는 그 지역사회에 가서 그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의 상달식의 사업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간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원이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조세, 세금으로.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는 스스로 지역사회 스스로 돈을 만들기도 해. 돈을 자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이도저도 안 되면 국가에 손을 벌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조금 파란색 글씨를 좀 써놨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대상을 잠깐 보실래요? 사업 대상 보시면 보건간호는 선택된 집단이래. 어떻게 선택된 집단인데요? 그거죠. 모자보건, 결핵 환자 이런 분들 모두 선택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대상이다. 이해되실 거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 방식 보세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는 주민의 건강 요구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의 상달식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밑에 파란색 글씨로 쓴 것도 당연히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고 뒤로 갈게요. 자, 간호체계를 보시면요. 예방 중심의 보건 사업이 보건간호. 여러분들 보면 예방 중심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 간호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지역사회는 건강관리야.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고 보건간호는 질병의 예방입니다. 질병의 예방. 그래서 이걸 정확히 좀 구분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파란색 글씨 대상자의 위치입니다. 수혜자고 의존자예요. 그러나 지금은 동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다 외우진 않아도 감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옆에 가시면 역사가 나옵니다. 특히 외국의 역사요. 자, 외국의 역사에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름은 좀 굳이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되는 사람. 방문간호 시대에는 누구 기억나시냐면 윌리엄 라스본. 기억나셔야 돼. 물론 맨 초기에 페베 이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분이 최초잖아요. 방문 쪽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페베 있고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구역간호의 윌리엄 라스본. 이분은 정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그러니까 윌리엄 라스본은 영국 사람이고요. 미국 분이 와일드죠. 와일드. 그래서 와일드는 특히 제가 그랬잖아요. 와일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뉴욕 방문 간호사의 모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까지가 방문 간호입니다. 그리고 보건 간호는 그렇게 별로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슬쩍 넘어가면 자, 지역사회 간호 시대 보세요. 거기 보이시죠?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두 개의 양대 산맥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그렇죠? 그 옆에 국제회의도 이미 알고 계실 거지? 78년에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그리고 86년에 캐나다 오타와 회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